자, 여러분들 부자 많이 되고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필수적이에요. 자, 부자 보고서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반 정도는 자, 부동산으로 부자가 됐어요. 자, 부동산 필수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관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계약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계약서에 써야 되는 그 항목들은 굉장히 많죠. 자,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첫 번째는 금액이고요. 두 번째는 날짜입니다. 자, 잔금 날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수십 번 이런 계약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 깨달은 점이 있었어요. 자, 깨달은 점은 뭐냐면 잔금 기간을 자신이 생각했던 그 잔금, 요쯤 하면 잔금 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날보다 한 최소한 일주일 정도 또 뒤로 밀려서 작성하라. 입니다. 왜냐하면 꼭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우리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완벽한 그런 상태에서 잔금까지 계획을 했던 그 잔금까지 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은 계속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서 계약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다. 근데 그 당시에 해결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당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경험이 없는 사람이면일수록 계약했을 때 고려해야 되는 그 항목들은 경우의 수는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게 이 계약 잔금 당일인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그런 의미에서 계약서를 쓸 때 좀 넉넉하게 뽑아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갭 투자할 때를 생각해 보시죠. 자, 갭 투자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전세를 끼고 사는 물건이 아니라면 일반 매매 계약서를 쓰고 그 잔금 기간까지 전세자를 구해야 됩니다. 자, 전세자의 그 금액적인 부분과 자신의 갭적인 그 금액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 이 잔금까지 그 기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전세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전세자. 근데 잘 찾아지면 자신이 계산을 해서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기간에 전세자 찾아질 수 있지 않겠냐? 라고 그런 질문에 당연하게 공인중개사는 지금 뭐 괜찮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가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잔금 날짜 기간 동안에 전세자를 못 찾는 케이스가 생긴다. 그럼 계약금 날라가는 거예요. 근데 상도상 우리나라 그 정문화가 있잖아요. 실제로 전세자를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날리는 그런 케이스보다는 조금 이해를 해주죠. 그런데 매도자가 그 이해 못한다. 계약 기간 어겼기 때문에 계약은 캔슬된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겠죠. 그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잔금 혹시나 갭 투자로서 정말 저렴한 물건 인 케이스를 제외를 하고는 거의 다 끼고 사요. 전세자를 끼고 산다. 근데 저렴한 물건 같은 경우는 안 낀 상태도 굉장히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매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잔금 기간 동안 그 전세자를 찾아야 되는 케이스가 있죠. 근데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전세 낀 물건 금매로 이렇게 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일일 한도 금액 초과예요. 자,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일일 한도 금액이 은행마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행에서 일일 한도 금액을 초과시키지 설정을 다시 변경하지 않았다면 1,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OTP 사용 안 하시죠? 그러면 1,000만 원 설정되어 있어요. 자,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OTP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설정 풀잖아요. 자,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그 금액적인 부분 상승을 한다. 그럼 무조건 OTP로만 그렇게 거래가 된다는 것이죠. OTP 없다라면 거래 안 돼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거래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저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빈번한 그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억 정도 은행에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설정 안 돼 있는 은행도 있죠. 왜냐면 OTP 사용한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으로 전부 다 변환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저도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그런 OTP 사용 안 하는 1,000만 원 한도, 일일 한도에 설정되어 있는 은행이 있는 것처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은행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은행에 부동산 잔금을 쳐야 되는 그 금액이 있다면 그리고 그 당일날 그것을 알았다면 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제 자리는 아니고요. 자, 작년 11월 달에 갭 투자 한 건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 잔금 날짜가 11월 달이었는데, 자, 전세자의 그 전세금과 제 잔금, 제 갭 금액을 같이를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었고요. 자,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자, 법무사랑, 자, 매도자와 그리고 전세자가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자, 전세자가 그 금액적인 부분을 이 매도자한테 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넣다 보니까 자, 한도 금액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 법무사와 매도자 같은 계속 기다려야 했어요. 물론 전세금을 줘야 된다는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지만 다른 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웠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잔금 날짜 좀 넉넉하게 세운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좀 실수이긴 하긴 한데 좀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결국에는 잔금 다치고 소유권까지 이전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해외에서는 자, 은행 못 가요. 자, 은행에 가서 직접 가야지 한도 금액을 증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중권 은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죠. 가뱅 같은 경우는 한도 금액을 상향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은행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플로서도 충분하게 상향이 가능하고 OTP도 기존에 있는 OTP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 사용하는 OTP 역시도 마찬가지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다른 은행 같은 경우 직접 가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생각지도 못했던 그 문제들은 발생을 한다라는 그 측면들 때문에 늘려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계획했던 자금 계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자, 우리는 잔금 계획 그 당시에 돈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계약하는 계약서를 쓰는 그 당시에도 돈이 있어서 넉넉한 그런 상태라면 언제든지 잔금 설정을 해도 되겠지만 대부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그 모으는 그 금액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잔금일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해당되는 그 기간 동안에 돈을 모아서 이제 잔금을 친다라는 그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 계획대로 자금이 모아지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식은땀이 납니다.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찾으려고 하게 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잔금기가 촉박을 해서 그렇게 찾는다라고 하게 됩니다. 찾아지면 당연히겠지만 찾아지지 않는다라는 그 경우의 수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이쯤에서 돈이 구해질 것 같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잔금 날짜를 그날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그날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둡니다. 혹시나 피치 못할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도 계약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 고려를 해서 접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 이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이게 무슨 비결이 꼭 있을 텐데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비결은 간단한 거를 무조건 365일 꼭 everyday 그거를 그 문제 없이 꼭 영어로 execution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생각으로는 쉬운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게 레스토랑 장사거든요. 자, 이것으로 잔금 날짜 좀 넉넉하게 빼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